파트 7. 영국 교회의 헌신을 이끌어내다. 1879년 5월 아들 드루먼드와 함께 영국 스코틀랜드로 안식년을 간 로스는 그동안 자신이 저술했던 책인 중국어 첫걸음, 조선어 첫걸음 원고와 이응찬, 서상륜과 함께 번역한 성경의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도행전, 로마서의 한글 원고를 챙겨갔다. 로스의 동생인 도널드와 알렉산더가 영국 스코틀랜드에 도착한 로스와 드루먼드를 마중 나왔다. 도널드는 나중에 의료 선교사가 되어 선교사인 로스를 돕기 위해 의사가 되었는데 스코틀랜드의 대도시인 글래스고에서 병원을 운영하고 있었다. 로스는 안식년 기간 그의 아들 드루먼드와 함께 거주할 집을 페이즐리에 마련했다. 페이즐리는 스코틀랜드 중서부에 있는 도시인데 중세 시대부터 수도원이 생겨난 도시였다. 그가 페이즐리에 집을 마련한 이유는 이곳에 출판사인 J&R 파레인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안식년 기간에 페이즐리에서 그동안 번역했던 성경 한글본을 검토하고 평소에 수집하고 공부해왔던 한국의 역사에 관한 자료들을 책으로 출판하려 했다. 로스는 자신이 스코틀랜드에 있는 동안에 MBSS로부터 성경 한글 번역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성경이 조선인들에게 많이 읽히게 하기 위해서는 한글 성경을 대량으로 인쇄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당연히 인쇄기와 추가적인 인쇄 비용이 필요했다. 로스는 MBSS로부터 성경 한글 번역 사업을 지원해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그해 7월에 글래스고에서 열린 MBSS 서부위원회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로스는 성경이 한글로 꼭 번역되어야 하며 MBSS가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글이 우수하다는 것을 피력하며 MBSS의 서부위원회에서 다음과 같이 성서공회 위원들에게 요청했다. 나는 거듭 모든 한국인은 자신의 언어를 읽을 수 있다는 것을 들었기에 그 말을 시험해보기를 원했다. 심양에서 나는 그렇게 할 기회를 가졌는데 이는 한국의 사절들이 심양을 거쳐 국경으로 가야만 했기 때문이었다. 일자무식의 한국인 한 사람을 발견하고 내가 있는 곳에 데려왔다. 그는 한자는 읽을 수도 쓸 수도 없다고 말했다. 나는 요한복음을 주고 그에게 읽을 수 있는가를 물었는데 그는 쉽게 읽었다. 그는 계속하여 읽기를 원했다. 그는 뒷방의 하인과 함께 갔다가 몇 시간 후 다시 나타났는데 그것을 다 읽었다고 말했다. 즉 그 가르침을 다 이해하지는 못했어도 그 단어들은 모두 알았다. 이것은 나에게 계속 인내하며 이 작업을 하도록 격려했다. 성경 한글 번역 사업에 필요한 예산 확보는 로스가 MBSS를 직접 방문하여 위원들에게 부탁한 것과 동시에 맥킨타이어가 상하이의 BFBS 다이어에게 한글 성경 인쇄 비용을 요청하면서 이루어졌다. BFBS와 MBSS는 성경의 인쇄와 출판, 번역을 담당하는 기관들이므로 서로 소통하고 있었는데 BFBS 편집위원회는 MBSS가 로스를 만나 누가복음과 요한복음 인쇄를 지원하겠다는 결정을 보고 맥킨타이어의 요청에 대해 특별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이는 BFBS 편집위원회가 로스와 맥킨타이어가 성경 한글 번역 사업을 함께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이어는 한글 성경이 조선인들에게 읽혀야 한다고 보았기 때문에 BFBS에 편지를 보내 맥킨타이어가 가지고 있는 성경 한글 번역본을 먼저 인쇄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로스는 글래스고에 가서 한글 활자를 주조하는 비용 외에 성경 한글 번역 사업에 참여한 사람들의 월급 60파운드도 신청했다. 이는 로스가 타지에서 성경의 한글 번역에 참여한 이응찬, 백홍준, 이성하, 김진기, 서상륜에게 월급을 많이 챙겨주려고 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1879에서 1880년 영국 스코틀랜드의 경제 상황이 좋지 못해 MBSS는 기금을 마련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영국의 불경기가 MBSS의 재정에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친 것이다. 로스가 스코틀랜드에서 안식년을 보내던 1880년은 영국의 경제 상황이 많이 안 좋았던 해였다. 결과적으로 1880년의 영국 불경기는 로스가 성경 한글 번역 인쇄 비용을 빠르게 마련하는 것을 어렵게 했다. MBSS의 한 위원이 로스에게 현재 영국이 불경기이기 때문에 130파운드만 성경 한글 번역에 지원할 수밖에 없다고 말하자 로스는 130파운드면 성경 한글 번역 사업에 필요한 번역비와 인쇄비가 충당될 것이라고 말했지만 그의 마음은 편하지 않았다. 그는 중국에 돌아가자마자 성경 한글 번역을 완료하고 싶어 했는데 MBSS가 그 예산을 확보하지 못할 것 같았기 때문이다. 1880년 6월 23일 로스는 고심 끝에 MBSS의 지원 요청을 철회하고 BFBS의 성경 한글 번역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곧 MBSS의 한 철회 요청을 취소하고 다시 지원을 받겠다고 했다. 물론 BFBS가 빠르게 확보해줄 예산도 염두에 두고서 말이다. 복음서 2권의 인쇄비는 MBSS가 지원하기로 했으므로 현재로서는 BFBS에 부담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의 만족스러운 인쇄를 위해서는 BFBS에 의지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회의 지원 가능성 여부를 알려주십시오. 로스가 성경 한글 번역을 지원할 성서공회를 선정하는데 이렇게 갈팡질팡했던 이유는 그가 한글 성경 번역이 효율적으로 수행되는 것을 최우선으로 했기 때문이다. 이는 그가 NBSS뿐만 아니라 BFBS의 주필인 라이트 박사를 개별적으로 만나 예산 지원을 부탁하고 성서공회 외에도 여러 후원자에게 성경 한글 번역 사업에 필요한 재정을 지원해달라고 요청한 데서 알 수 있다. 로스를 가장 많이 도와준 후원자는 아싱톤이었다. 아싱톤은 1876년에 로스의 두 번째 고령은 여행 때 로스를 지원해준 사람으로 둘은 이미 두터운 친분이 있는 관계였다. 그는 로스의 성경 한글 번역 사업 소식을 이미 알고 있었으며 안식년에 스코틀랜드로 온 로스를 만나 예산을 지원하겠다고 먼저 말했다. 한 식당에서 그를 만난 로스는 한글로 번역된 성경에 누가복음 3,000권, 요한복음 3,000권을 인쇄해달라고 부탁했다. 그러자 아싱톤은 웃으면서 로스에게 말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니 당연히 제가 해야 하는 일입니다. 목사님,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1880년 7월, 로스는 자신이 만주에서 어떻게 선교를 해왔는지와 앞으로도 만주의 교회를 잘 세울 수 있는 전략에 대한 글을 쓰고 발표했다. 그는 선교사들이 많이 파송된 추포와 잉포 사이에는 큰 바다가 있으며 잉포 항구에는 7만 명의 중국인이 살고 있어서 많은 중국인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잉포 외 주변에는 많은 마을이 있으며 만주의 도시들은 성벽으로 둘러싸인 도시들이 많고 만주가 중국의 다른 곳보다 선교가 활발히 이루어진 곳은 아니지만 아일랜드 장로교회도 있어서 영국 스코틀랜드 장로교회가 선교에 더 노력을 기울이면 만주의 복음화도 빨리 이루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로 조선이란 나라를 알게 되었으며 자신이 있는 선양에서 조선으로 가는 길을 알아냈다고 덧붙였다. 로스의 연설을 듣고 있던 스코틀랜드의 목사들은 그가 조선을 새로운 선교지로 말한 것에 대해 매우 놀라워하며 어떻게 조선 선교에 관심을 두게 되었는지 물어보았다. 1880년 9월 10일 BFBS는 로스와 맥킨타이어의 한글 성경 번역이 계속 진행되도록 도우며 만약에 NBSS가 예산을 지급하는 것이 늦거나 권리를 포기할 경우 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로스는 매우 중요한 이 사업이 진전되면서 모든 어려움이 해결될 것 같다고 답장을 보냈다. 1880년 10월에 로스가 BFBS에 감사 편지를 보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다음 달인 11월에 NBSS는 로스의 한글 성경 번역 예산의 구체적인 내용까지 결정했고 결정된 내용을 로스에게 알려주었다. 그런데 NBSS는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의 시험본을 발행한 후에 한글 성경을 인쇄하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이렇게 NBSS가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의 출판 예산을 먼저 확보해주겠다고 하며 여러 조건을 두자 로스는 고마우면서도 성경 번역에 시간이 더 오래 걸릴 거라 우려했다. 이러한 과정을 볼 때 NBSS가 로스에게 예산 지원을 결정하는데 시간이 걸렸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던디에 사는 한 자선사업가는 5년 동안 맥킨타이어에게 헌금을 보내어 첫 조선 선교사들이 임금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스코틀랜드의 주민들은 로스가 성경 한글 번역 사업을 한다는 소식을 듣고 많은 기부를 했고 자유고교의 목사인 엘진도 한글 성경을 위한 기부금을 보냈으며 가난한 사람들도 성경 한글 번역 사업을 위해 10실링을 헌금했다. 이처럼 많은 스코틀랜드인이 로스에게 찾아와 성경의 한글 번역을 위해 자발적으로 헌금했다. 스코틀랜드의 기독교인들은 로스의 조선 선교와 성경 한글 번역을 훌륭한 선교 사역이라고 생각했다. 자유고교의 목사인 LG는 한글 역본을 위한 첫 기부금으로서 1.15 파운드를 보냈는데 그것은 보아 소녀들의 연주회 수익금이었다. 랜즈다운의 토마스 도빌 목사는 한 가난한 사람의 연보 10실링을 전해주었는데 그의 가난을 생각할 때에 이 기부는 놀라운 것이었다. 여러 선한 사업에 널리 이름이 알려져 있는 글래스고의 한 부인은 맥킨타이어 밑에 있는 한국인 전도자의 5년간의 봉급 절반을 지원해 주기로 약속했다. 그리고 던디의 한 신사가 벌써 봉급의 나머지 절반의 1년치인 7파운드를 보내주었다. 로스가 스코틀랜드에서 마련한 성경 한글 번역 예산은 NBSS, BFBS, 로버트 아싱톤, 던디의 자선사업가뿐만 아니라 스코틀랜드 기독교인들의 헌금으로 마련되었다. 1880년 당시 영국의 경제 상황이 좋지 못하여 NBSS가 성경 한글 번역 예산안을 빨리 결정짓지 못했지만 결과적으로는 NBSS가 로스와 맥킨타이어의 성경 한글 번역 사업을 지원했다. 하지만 로스가 BFBS를 더 신뢰했던 것을 볼 때 시간이 지나갈수록 성경 한글 번역 과정에서 BFBS가 NBSS와 달리 조건 없이 신속하게 성경 한글 번역 사업을 지원했던 것으로 보인다. 로스는 안식년 기간에 예산을 확보하는 일뿐만 아니라 만주와 조선 선교에 필요한 여러 책을 저술했다.
1880년 로스는 중국 선교와 관련된 책 중에서는 중국의 역사를 다룬 책인 만주족, 중국의 정복 왕조를 편찬했으며 중국의 지리와 연구와 관련된 글인 더 익스텐트 오브 차이나를 스코틀랜드 연합장로교회 선교 보고서에 같이 적었다. 다음 해인 1881년 1월에 로스는 스코틀랜드 연합장로교 선교 보고서에 차이나즈 피플을, 그해 3월과 5월에는 중국의 교육제도와 과거 시험의 학문과 관련된 영역에 관해 서술한 차이니즈 에듀케이션을 기고했다. 로스가 중국 역사에 관한 책과 중국의 사회, 문화와 관련된 여러 글을 쓴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스코틀랜드에서 휴식을 취하는 동안에도 중국 선교를 위해 고민하고 지난 8년간의 선교를 성찰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로스는 책 저술에 이어 스코틀랜드로 귀국한 해에 연합장로교회 해외선교부 대회에 참석하여 중국 선교가 꼭 필요한 사역임을 강조했다. 중국은 미래 아시아 선교의 발판이요. 세계 선교를 위해서는 중국 선교가 중시되어야 한다. 만주가 중국뿐만 아니라 조선의 복음을 전하는 데도 필요한 전략적 요충지이다. 로스가 이 회의에서 중국 선교를 강조했던 이유는 중국의 개신교 선교부가 마련된 지 20년이 다 되어감에도 불구하고 영국 스코틀랜드의 대다수 목회자가 중국 선교를 비관적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이다. 처음에 즈푸나 잉커우에서 로스가 중국인들에게 서양 사람이라는 이유로 박해를 겪었던 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서양 사람이라는 이유로 선교사에 대한 중국인들의 반감이 매우 심했고, 스코틀랜드의 대다수 목회자는 선교사들의 서신이나 보고서를 통해 당시 중국 선교 상황을 알고 있었다. 따라서 로스는 영국 스코틀랜드 목회자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회의에서 중국 선교가 꼭 필요한 사역이라는 사실을 강조한 것이다. 이 자리에서 로스는 중국의 만주를 전략적 요충지라고 말하며 조선 선교를 위해서라도 만주를 중요한 지역으로 여겨달라고 말했다.